수요 스페셜 단칼 전략 시간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투자자들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꽉 잡아주셨었는데 이분과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야 선생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야 선생과 함께 저희가 얼마 전 시장 크게 빠질 때 그날 당일이었어요. 이렇게 시장 내리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했더니 지금 속된 말로 쫄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 시장 흐름이 그대로 연출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래서 우리가 단야 선생의 전략이 들어야 하는구나 싶습니다. 오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오늘 상승에 대한 해석. 자, 오늘 상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이번 주 이슈 내일 중국 양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300조 원의 투자를 규모로 확정 지을 건데 이것이 일단 시장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올라갔고요. 하지만 이제 수급 불균형 상태는 아직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11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존하고 있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웠을 때 우리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시장 열어주실까요? 네. 제가 어제도 그렇고 3월 1일도 그렇고 참 3월 2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3월 2일이 플러스로 끝나면 일단 시장은 크게 단기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 높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쭉 뒤져봤는데 네. 코스피 시장 지난 20년 동안의 코스피 시장 3월 시장을 한번 쭉 등락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반반이에요. 올라간 거는 10번 중에서 올라간 거 반, 내려간 거 반인데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2009년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이거는 결국에 2008년도 금융위기의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발로 크게 올라온 거거든요. 네. 자,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 이것도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많이 빠졌다 많이 올라간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3월 시장을 놓고 지켜본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5.12% 상승하는 그런 명령을 보였거든요. 다음 이제 하락한 걸 보여드릴게요. 네. 자, 하락한 걸 본다면 이건 역시도 10회 하락했지만 하락률은 상승폭 대비 평균 상승폭 대비 작다라는 거죠. 3.92%.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5.15였잖아요. 네. 이때 하락했던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 지정학적인 어떤 국제적인 분쟁 때문에 빠졌던 거고 2020년은 다 아시겠죠. 2023월은 코로나19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빠졌는데 결국에 보면 하락률이 상승률 대비 작다라는 거는 결국에 3월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2월 기준으로 일단 이제 전략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볼게요. 네. 코스닥 시장도 쭉 뒤져보니까 코스피하고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2001년도는 왜 뺐냐면은 IT 버블, 2000년 IT 버블 이후에 주가가 이거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빼버렸는데, 지금은 20년 동안 보니까 상승 횟수는 코스닥은 12번이 있어요, 3월 달. 그 다음에 하락하는 건 4번이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상승률은 5.63%입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2002년도 상승률 17% 있던 거는 월드컵 특수. 그 다음에 2009년 역시 금융시장 낙폭 과대에 따라 상승.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5.63% 상승했고 하락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락률을 보면 코스피 역시 8번 하락했는데 비슷합니다. 하락률은 5.59%고요. 2001년도 코스피 시장이 컸던 거는 결국에 IT 버블 정도가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2020년은 역시 코로나19였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거는 코스닥 시장은 3월 시장에서 상승 횟수가 더 많았다라는 것. 그다음에 하락보다 상승폭이 좀 더 컸다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지난 20년 동안의 3월 주가 움직임을 가지고 이번 달 우리 3월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단과 하단 한번 잡아본다면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혼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화면 준비된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3월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빅 이벤트는 뭐냐? 바로 내일 있을 중국 양회하고 금요일에 있을 전인대죠. 일단 여기서 본다면 4,300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부분은 통신, 오지 통신도 있을 수 있고요. 고속철도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 섹터별로 이 부분이 집행 예산 금액이 정해졌거든요. 네. 그럼 그 섹터에 해당하는 기업체들 주가는 올라갑니다.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섹터를 정리하지 못했지만 섹터가 크게 5가지 섹터예요. 압축해서 보면 이쪽에 도움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3월 11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지수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 규모별 종목 변경이 있죠. 코스피 대형주에서 탈퇴되는 거,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거, 또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거,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이미 편입되기 전부터 주가 움직임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편출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상승보다는 하락 요인은 크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대형주로 신규 편입하는 거는 SK바이오팜하고 빅히트입니다. SK바이오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럭 딜로 인해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럼 이제 가격 메리트는 나왔다라는 거. 빅히트 역시도 이슈 있고. 그러면 이제 중형주로 편입되는 거 신풍제약 보면 최근 들어서 74,000원까지 빠졌다 지금 9만 원까지 올라오는 부분이 제약바이오 이슈보다는 편입 이슈가 이제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HBM 역시도 실적 베이스지만 실제적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로 녹십자 같은 거는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특히 CFD 창구를 이용하는 CS 증권 창구에서 매도가 집중되면서 녹십자 주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시 편입되고 있고 5월 달에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낙폭과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신다면 대덕전자라든가 중형주 맥락으로 온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BGF 리테일이라든가 KCC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도 중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최근 신성 ENG가 움직이는 것들은 정부의 병렬 에너지 정책과도 맞물리지만 결국 이런 게 부각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코스닥에 본다면 여기는 좋은 것들 많아요. 네. 카카오게임즈라든가 솔브레인. 매드팩트라든가 박셀바이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데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미국 아마케 일정에서 논문 초록 발표를 하죠. 그다음에 지금 낙폭과대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제 쪽에서는 지금 이슈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형주에서 본다면 녹십자 랩셀, 그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해서 올라갔지만 이런 이슈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유진테크 지수가 조정을 받았지만 반도체 장비 쪽인 유진테크는 주가가 견조한 움직임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중형주에서 본다면 파트론이라든가 휴온스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 편입됐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네. 지금 낙폭과대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에서는 종목 변경이 되기 때문에 편입되는 주식들 긍정적이고 편출되는 종목군들은 시세 하락 압력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급 모멘텀이 일단 들어올 수 있다라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수급 불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기금이 앞으로 그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면 24조 원까지 매도할 수 있다. 겁을 많이 줘요. 그러면 왜 3,300, 3,200 갔을 때는 얘기 안 하다가 주가 빠지니까 이게 더 이런 얘기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네. 굉장히 쫄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우리 있는 현실 한번 보시자고요. 지난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보면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 68조를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18조 원 가까이 매수했죠. 그럼 여기서 외국인들 28조 원 매도했고 기관들 14조 매도했고 연기금들 40억 매도했고
연기금도 15조 매도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1년 동안 바스켓을 많이 비워놨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할 압력보다는 편입할 압력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3월 주가 빠진다. 현금 많이 확보해라.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주어진 요건들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지금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이 그 언론에 노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긍정적인 요인을 본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 자, 이러면서 이제 여행, 항공 이제 자유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백신 여권 관련주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죠. 네. 이스라엘에서는 다 풀어놨고. 자, 그다음에 중국 양회에서 4,300억 부양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한테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이런 아시아, 유럽까지도 긍정적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에요. 2020년 대비 2021년 대략적으로 90% 당기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2020년도에 상장 기업들이 70조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134조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수가 빠지면 여러분들 겁내야 될 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을 아예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두렵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제일 큰 부분이 장기급 채권 금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연준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지금 이제 시행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단기채 팔고 장기채 사고. 네. 정부에서는 금리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친 기우다. 물론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정책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은 고용 창출과 경기 부양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냉정하게 현실 하나를 따져봤을 때는 큰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다음 한번 보면 부정적인 요인 한번 보여줄게. 부정적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죠. 계속 거론됐던 것들. 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그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원자재 가격, 시중에 유통이 많이 현금이 많이 풀리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기업들의 원자재 구매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선물 거래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큰 문제 없는데 그 이후에 이익을 좀 저해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미중, 그다음에 북미 이 관계,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사우디까지도 이런 부분들 갈등 부분까지 다 나오는 것,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부분이 이거 같아요. 유동성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정책적으로는 달러 약세 기조를 바이든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최근 달러가 강세 전환됐거든요. 이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 정책과 현실과 어떤 괴리율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불안감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걸 뒷받침하는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 자, 제가 봤던 게 어제 제일 많이 놀랬어요. 어제 움직였던 게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2.31% 급등하면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 국면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언제 나왔냐면 작년 3월 12일부터 코로나19가 불거지기 전에 3월 12일 날 1.85% 올라갔고 16일 날 1.97 올라갔고 18일 날 2.98% 움직였고 19일 날 3.52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불안감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1140원 선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결국에 우리가 우려할 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우려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기업체들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도 일단 정부에서는 달러 약세에 용인을 하는 것이 실제로 환율이 어떻게 안정화되는지를 봐야 되겠고 1140원을 돌파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조금 체력은 더 떨어질 수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40년 동안의 40년, 코스피 네. 주가 추이거든요. 다 이제 보시면 빅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그 올림픽 특수라든가 네. 금모으기, 월드컵, 그다음에 국가 부도의 위기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자, 지금 1년 동안의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본다면 이 6개월 이동평균, 5개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80%라는 거죠. 과거 40년 동안 봤을 때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상승한 경우가 없죠. 없었네요. 다 약간 완만했는데. 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시세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더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격을 조율해주는 기술적인 조정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지난 2001년에 거래량이 사상 최대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2001년보다 작은 거래지만 사상 최대가 나와서 꼭지라고 많이 주장을 하시거든요. 지수는 쉬어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거래보다는 작고 여기서 지금은 이격을 조율하는 횡보 기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 하락을 본격적으로 논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밴드를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했을 때 아까 20년 동안 상승폭이 있잖아요. 하락했을 때 하락폭. 그걸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런 악재 요인들이 부각돼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2894포인트에서는 지지받을 것 같고 여기 반등 준다면 3167%. 결국에는 제한된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0년 동안 상승률과 하락률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862.8. 여기는 일단 지지 가격이 강하게 나올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965 이런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우려, 기술주 규제, 그다음에 현재 고평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결국에 양해라든가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조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질 거냐? 네. 결국에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지수 등락폭이 크게 나온다면 쫄지 말고 매수해라. 근거는 2021년 상장 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92% 증가하기 때문에 네. 실적 개선이 되는 것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들 많거든요. 매수해라. 지금은 바겐세일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순간적으로 출렁이어서 지수 하락, 그다음에 그 기간 손실이 나서 불안할 수 있지만 결국에 웃으면서 우리 계좌 수익을 불릴 수 있다. 쫄지 말고 매수해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흔들리는 투자 심리에 또 확신의 한 스푼을 얹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자신의 뷰를 확고하게 말한다라는 건 그만한 무게를 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자료 업데이트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뷰,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드러내주셔서 제가 다 감사하네요. 일단 시장은 지금 흔들릴 때 담아가되 아무 종목이나 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바탕이 된 저평가 종목들을 골라보자. 그럼 또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어떤 종목 하시겠죠? 저희 단칼 전략에서 꾸준하게 적금주로 넣어볼 만한 종목들을 실적 기반으로 소개를 해왔었습니다. 유튜브 창에 단칼 전략 치셔서 한번 그 종목들 다시 한번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스페셜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냐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